어느 여름날 아침 학교 갈 준비를 마친 미피는 스쿠터를 가지러 갔어요. 그런데 스쿠터가 노란색으로 변해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내 스쿠터는 빨간색인 줄 알았는데. 미피는 스쿠터를 살펴봤어요. 색깔만 빼곤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았지요. 미피는 혹시나 노란 물감을 입힌 건 아닌지 살며시 만져봤어요. 하지만 아니었지요. 미피는 집으로 뛰어들어갔어요. 엄마, 스쿠터가 밤새 색깔이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하지만 어제는 빨간색이었는데 오늘은 노란색이에요.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일단 노란 스쿠터를 타고 갈래? 수수께끼는 나중에 풀어보자. 그래서 노란 스쿠터를 타고 갔어요. 미피는 어리둥절했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지? 미피는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수업에도 집중할 수가 없었지요. 수업이 끝나자 미피는 멜라니와 함께 다른 스쿠터를 살펴봤어요. 파란 스쿠터도 있고 초록 스쿠터도 있고 갈색 스쿠터도 있고 노란 스쿠터도 2개나 있었지요. 그런데 빨간 스쿠터만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건지 아직도 영문을 모르겠어. 멜라니도 깜짝 놀랐어요. 네 건 빨간색인 줄 알았는데. 그러게 말이야.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노란색으로 바뀐 거 있지? 꼭 마술처럼 말이야. 우리 집에 같이 가자, 멜라니. 어떻게 된 건지 알아보자. 멜라니는 파란 스쿠터를 탔고 두 친구는 집으로 왔어요. 그런데 집 앞에 빨간 스쿠터가 있는 거예요. 미피는 깜짝 놀랐어요. 내 스쿠터가 왜 2개나 되지? 그때 아빠가 나오셨어요. 안녕 얘들아. 곧장 집으로 와서 다행이다. 그 노란 스쿠터를 뽀찌한테 돌려줘야 되거든. 뽀찌요? 그래. 네 스쿠터 바퀴를 갈아야 돼서 뽀찌 스쿠터를 하루만 빌렸거든. 네 스쿠터는 고쳐달라고 할아버지께 갖다 드렸다. 그런데 뽀찌 스쿠터를 오늘 돌려주기로 해서 말이야. 이제야 수수께끼가 풀렸네요. 뽀삐 아줌마 댁으로 가요. 노란 스쿠터 돌려줘야지요. 밭에서 뽑은 싱싱한 당근도 선물로 갖다 줄래요. 그거 좋은 생각이구나. 친구들은 당근을 바구니 한가득 담았어요. 당근을 캐는 동안 미피가 멜라니한테 말했어요. 자연도 수수께끼 같다니까. 이 초록색 잎사귀 좀 봐. 이게 사실은 주황색 당근이잖아. 모두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리고 뽀삐 아줌마 댁으로 떠났답니다. 어느 날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길, 오늘은 아주 특별한 걸 보여줄게요. 커튼을 치고 불을 전부 다 꺼볼까요? 완전히 깜깜해지자 선생님은 전등을 켜셨어요. 그리고 벽을 비추셨지요. 그런 다음 토끼 모양으로 자른 종이 한 장을 들어 올렸어요. 잘 보세요. 이 종이 토끼를 불빛 앞에 갖다 대면 벽에 그림자가 생길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토끼하고 똑같이 생긴 커다란 그림자가 생기는 거예요. 자,
보이죠? 사람이든 물건이든 빛을 받으면 그림자가 생기게 돼요. 햇빛이 날 때 나가서 한번 해보세요. 미피랑 친구들이 집으로 가는데 날이 어두워지더니 해가 저물었어요. 나무들마다 땅에 그림자를 드리웠지요. 그림자를 밟지 말아봐. 그림자는 뛰어넘고 밝은 부분만 밟는 거야. 얼마나 재밌던지 꼬마 토끼들은 까르르 웃으며 뛰어다녔어요. 그림자를 밟을까 조심하면서 말이지요. 미피는 집에 도착해서야 웃음을 그치고 친구들과 헤어졌어요. 그날 저녁 엄마 아빠께 빛과 그림자에 대해 알게 된 걸 말씀드렸지요. 하지만 지금은 해가 저물어 밤이었어요. 미피가 잠을 잘 시간이지요. 미피는 엄마 아빠께 뽀뽀를 하고 방으로 들어와 잠옷을 입었어요. 침대로 걸어가 불도 껐고요. 순간 벽에서 뭔가 움직이는 거예요. 다시 불을 켰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시 불을 끄자 또 보이는 거예요. 저게 도대체 뭐지? 미피는 겁이 났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를 불렀지요. 엄마, 아빠, 내 방에 누가 있나 봐요. 엄마 아빠는 단숨에 달려오셨어요. 하지만 아무도 안 보이는 거예요. 미피만 빼고 말이지요. 정말 있다니까요. 보세요. 불을 끄면 벽에서 뭔가 움직이는 게 보이잖아요. 네, 바로 저기 있네요. 귀가 길쭉하고 몸집이 큰 편이지요. 아빠 토끼는 웃었어요. 엄마 토끼도 웃었고요. 저건 네 그림자잖아, 미피. 제 그림자가 어떻게 보여요? 해님도 없고 불도 껐잖아요. 하지만 창밖을 바라 미피야. 맞아요. 정말 밤이었고 해님도 없었어요. 하지만 눈부시게 빛나는 보름달이 있지 뭐예요. 달빛이 있어도 그림자가 생길 수 있는 거란다. 그러니까 벽 위를 움직이는 건 달빛 때문에 생긴 네 그림자인 거지. 그제야 깨달은 미피는 자기 그림자를 발견하곤 기뻐했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어요. 미피랑 뽀찌가 공을 주거니 받거니 하며 마당에서 놀고 있었지요. 스너피는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공을 잡으려고 애를 쓰고 있었고요. 글쎄 미피가 공을 던지자 스너피가 입으로 공을 잡은 거예요. 뽀찌랑 미피는 웃음이 났지요. 그리고 공놀이를 계속하려는데 스너피가 말을 안 듣지 뭐예요. 스너피, 공 이리 줘. 하지만 스너피는 달아나 버렸어요. 그때 엄마 토끼가 나와서 말하길, 밖에 있으니까 너무 춥지 않니? 화분에 담긴 물까지 얼어버렸구나. 몸 좀 녹이게 따끈한 코코아 한 잔씩 타줄까? 어서 들어와라. 그래서 두 친구는 들어갔어요. 그리고 맛난 코코아를 마셨지요. 스너피는 밖에서 공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잠시 후 두 친구가 방에서 노는데 스너피가 짖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창밖을 내다보자 눈을 뒤집어 쓴 스너피가 보였지요. 사방이 온통 눈이었어요. 친구들이 집에서 노는 동안 순식간에 눈이 내린 거지요.
그래서 세상이 갑자기 하얗게 변한 거예요. 흥분한 친구들은 엄마 토끼한테 달려갔어요. 엄마, 엄마! 호수에 가서 놀면 안 돼요? 풀밭에 눈이 쌓여서 정말 예쁠 거예요. 호수가 얼었을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맞아요. 공도 가져가야겠어요. 스누피가 갖고 놀 수 있게 말이에요. 그때 아빠 토끼가 도착했고 꼬마 친구들의 말을 듣게 됐지요. 내가 호수까지 태워줄까? 호수가 잘 얼었는지 봐주고 말이야. 그래서 친구들 모두 차에 올라타고 호수로 향했어요. 보세요. 호수가 얼었어요. 아이, 스케이트 가지고 오는 건데. 다음에 가져오면 되지. 안 그래, 미피? 눈 위에서 공놀이를 하는 것도 아주 재밌을 거다. 아빠는 얼음을 확인해 봤어요. 이 정도 추위면 며칠 안에 스케이트를 탈 수 있을 정도로 꽁꽁 얼겠구나. 잘 됐다. 우리 공 던지기 하자. 스누피가 쫓아오게 말이야. 그래서 게임이 시작됐어요. 미피랑 뽀찌는 번갈아 가며 공을 던졌지요. 스누피는 공을 잡으려고 눈바닥을 굴러다녔어요. 그렇게 신나게 놀았지요. 얼마나 재밌었다고요. 그런데 미피가 던진 공이 그만 너무 멀리까지 가고 말았네요. 호수까지 말이에요. 아우, 난 몰라. 공이 얼음 위에 있어요. 얼음이 약해서 못 올라가는데 어떡하지요? 그런데 스누피가 공을 쫓아가는 거예요. 안 돼, 스누피. 얼음이 약하단 말이야. 스누피는 그 말을 듣고 멈춰섰어요. 그리고 다시 되돌아왔지요. 다들 그제야 마음이 놓였어요. 잘했어, 스누피. 공은 며칠 있다가 다시 와서 찾아가자. 어느 날 친구들이 놀고 있었어요. 매기는 아픈 척하며 팔 밑에 온도계를 끼고 침대에 누워 있었지요. 미피는 간호사였어요. 체온계를 빼들어 눈금을 본 미피는 깜짝 놀라며 선생님, 선생님! 빨리 와서 매기 좀 봐주세요. 그러자 멜라니 의사 선생님이 나타나 매기를 진찰하며 이거 안 되겠는데요. 매기한테 약을 줘야겠어요. 어떡하지요? 약이 없는데요. 그러자 멜라니는 부엌으로 갔어요. 토끼 부인, 혹시 매기한테 줄 약이 없을까요? 미피 엄마는 웃음이 났지만 놀이를 망치고 싶지 않았어요. 꼬마 토끼들이 좋아하는 놀이니까요. 그래서 말하길, 아주 달콤한 사탕이 있지요. 그걸 먹으면 금방 다 나을 거예요. 그리곤 사탕 한 그릇을 멜라니한테 주셨어요. 멜라니는 매기한테 사탕을 줬어요. 또 간호사 미피한테도 주고 물론 자기도 먹었답니다. 좋은 약인지 우리도 알아야 되잖아. 그러더니 큰 소리로 말하길, 매기가 많이 아파서 이 약을 많이 먹어야겠어요. 바로 그때 아빠 토끼가 돌아왔어요. 방금 뭐라고 했어? 매기가 아프다고? 아이고, 이걸 어떡하지? 걱정 말아요. 그런 척만 하는 거예요. 병원 놀이거든요. 아빠 토끼는 같이 하고 싶어졌어요. 그거 잘 됐네. 우리 집에 의사 선생님이 계셔서 다행이야. 나도 몸이 좀 안 좋거든. 의사 선생님, 여기 환자가 한 명 더 있어요. 그러자 멜라니 선생님이 다가와 맥박을 쟀어요. 그러더니 미피를 불렀어요.
미피 간호사, 내 진찰 가방 좀 갖다 줄래요? 가방을 들고 온 미피는 여기 있어요, 선생님. 그러자 멜라니는 청진기를 꺼냈어요. 그리고 아빠 토끼 가슴에 갖다 대고 소리를 들어봤지요. 어디가 아프신 거지요? 그게요. 몸이 영 피곤한 거 있죠. 귀도 아프고요. 그리곤 귀를 문질렀어요. 그렇군요. 지금 당장 치료해 드릴게요. 그리곤 붕대를 꺼내더니 미피를 의자 위로 올려보냈어요. 붕대를 받은 미피는 아빠 귀를 조심스레 싸맸지요. 치료가 끝나자 모두 아빠 토끼의 모습에 웃음을 터뜨렸어요. 아빠 토끼는 붕대가 마음에 쏙 들었어요. 여러분, 다 같이 먹어야 될 약이 있어요. 바로 아이스크림이지요. 그리고 냉장고에 가더니 아이스크림 그릇을 5개나 꺼내왔어요. 다들 맛있게 먹었지요. 이야, 이렇게 멋진 병원이 있다니. 그래서 모두 건강해졌답니다. 어느 날 아침 미피는 일어나 창밖을 내다봤어요. 그런데 마당이 온통 눈으로 뒤덮여 있는 거예요. 미피는 뛰어나가 놀고 싶었지요. 먼저 따뜻한 옷부터 입어야지, 미피야. 그래서 털옷을 입고 목도리를 맨 미피는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눈사람이나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눈덩이를 굴리기 시작했지요. 그때 보리스랑 바바라가 스키를 타고 지나갔어요. 안녕, 미피. 보리스랑 스키를 타러 나왔는데 같이 타지 않을래? 우와, 정말 재밌겠다. 나도 크리스마스 때 타려고 사놨는데 아직 한 번도 안 타봤어. 걱정 마. 우리가 가르쳐 줄 테니까. 신이 난 미피는 집으로 달려가 스키를 가져왔어요. 보리스를 붙잡고 스키를 신었죠. 벌써 스키 선수처럼 보인다. 일단 쉬운 것부터 해보자. 평지에서 타보는 거야. 와, 이것 좀 봐. 내가 스키를 타고 있어. 하지만 넘어지고 말았어요. 괜찮아, 미피. 우리는 많이 타봤는데도 가끔씩 넘어지는데 뭐. 몸을 일으킨 미피는 어느새 부드럽게 타기 시작했어요. 진짜 재밌다. 우리 앨리스 이모님 댁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집으로 내려올래? 그래서 언덕을 오르는데 미피만 자꾸 뒤로 가는 거예요. 보리스는 스키 바깥날에 힘을 주어 눈에 착 달라붙는 시범을 보여줬지요.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해봤는데 정말 되는 거예요. 하지만 어찌나 힘든지 이모님 댁에 다다를 무렵에는 모두 숨이 찼어요. 헐떡이며 눈을 헤치는 소리를 들은 이모님은 밖으로 나와 친구들을 맞아주셨어요. 아이고, 우리 꼬마 친구들 아니야. 다들 코코아 한 잔씩 마셔야지 안 되겠구나. 스키를 벗은 친구들은 이모님 댁으로 들어가 이모님이 특별히 만들어주신 맛있는 코코아를 마셨어요. 고마워요, 이모님. 이제 스키를 타고 신나게 내려가야겠어요. 그렇게 인사를 하곤
다시 스키를 신었어요. 내리막은 아주 조심해야 돼. 일단 천천히 내려가는 법을 익혀야 되거든. 하지만 미피는 참지 못하고 그만 출발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어찌나 빨리 내려가는지 재미도 있었지만 조금 무서운 거예요. 속도를 늦추지 못한 미피는 언덕을 만나자 몸이 공중으로 붕 뜨고 말았어요. 그리곤 눈 속에 처박혔지요. 친구들이 달려오자 미피는 아침에 눈사람을 만들고 싶었는데 내가 눈사람이 돼버렸네. 모두 웃음을 터뜨렸어요. 미피 미피 달려라 친구들과 신나게 킁킁이 뽀찌 보리스